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경제적 자유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만약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자신의 소득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동료가 요즘 수입이 어때? 혹은 그 일 괜찮아? 돈은 좀 되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월급이 얼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번 달 수익이 이 정도다 라고 말이죠. 그 순간은 단순한 대화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의 이름은 비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어도 우리의 무의식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교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연봉으로, 사회에서는 소유물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더 높은 수입, 더 좋은 기회, 더 빠른 성과를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적 기준은 즉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만의 속도로 걷지 않고 남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족스러웠던 승진이 오늘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의 누군가는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착지도 없는 경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는 항상 여러분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사람,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외부에 더 많은 것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결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제대로 향유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시욕과 허영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길보다는 겉보기에 멋져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것도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정보를 보호하세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비교라는 도구로부터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세요. 진정한 풍요는 얼마나 버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온 것들과 얼마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 계획입니다. 비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질투나 부정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위험한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할 때 얼마나 자주 그날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과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너무 기뻐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고 기대하고 캐묻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든 친구든 동료든 가까운 사람이든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순간 무의식 중에 그 계획은 상대방의 평가와 시선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그 계획은 더 이상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기대라는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그 무게는 조용히 여러분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정말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였고 뭔가 큰 일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들은 응원해줬고 성공을 기원했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만큼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계획이 잘 될 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하면 자신만의 동기를 외부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일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심이 되지 않고 만약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불안이 동기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지점부터 불안, 내적 압박, 자기 검열이 시작됩니다. 점점 더 큰 압박을 느끼고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며 명확함을 잃고 창의성까지 훼손됩니다.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질식해버리고 맙니다. 더 잔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가 공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잘 될 거야라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스스로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기대했던 말을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비판을 한다면 그 의심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두려움은 결국 행동마비로 이어집니다. 그 계획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타인의 기대나 승인으로 스스로를 묶어버릴 때 생깁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움직이세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말하려고 하지? 정말로 나누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일까? 세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입니다. 지금 제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진다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이토록 진심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해준 적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부채를 안고 있거나 직장에서의 위기, 삶의 방향에 대한 불안과 혼란, 혹은 그냥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감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고 누군가가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누는 것과 어려움을 재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사이의 선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말로 반복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빚을 졌어.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라고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 상태를 깊이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빚에 시달리고 월세도 빠듯한 상황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 모임에서, 가족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떠올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빚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할수록 본인도 모르게 내면에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늘 빚에 쫓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규정짓게 됩니다. 옷차림도 궁핍한 사람처럼 되고 행동도 마치 아무런 길이 없는 사람처럼, 선택도 이미 패배한 사람처럼 하게 됩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계속 말하면 뇌는 가난이 여러분의 주소라고 인식합니다. 나는 끝장났다고 말하면 뇌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현실이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런 말과 생각으로 자신을 규정지으면 그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혔던 일들 중 대부분은 지금 이미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도 지금은 흔적조차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지금의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까지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현재의 어려움이 본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마치 패배의 증거물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 내보이지 마세요. 그 고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통을 신성하게 모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입을 사용해서 선언하세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을 말하세요. 눈앞의 어려움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우세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세요. 문제의 한가운데에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로 보는 것입니다. 하루 중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그 문제가 사라졌을 때의 일상을 상상해 보세요. 빚에서 자유로워진 모습, 불안에서 벗어난 마음, 내면에서부터 회복된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떨리는 마음일지라도 단호하게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이다.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한을 되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문제는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앞에서는 조금씩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족 문제나 깊은 개인적 상처입니다. 이것은 돈 이야기보다도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수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는 누군가에게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또다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아픔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판단받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경우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결과도 여러분이 풍요로 향하는 길을 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가족은 한 번도 나를 응원해준 적이 없어. 혹은 나는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 진심 어린 하소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을 과거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그 이야기 속 인물과 더욱 동일시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인생의 줄거리를 써내려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입니다.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고 고백을 판단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성숙한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멘토, 상담가, 진짜 친구처럼 말이죠. 하지만 삶에 우연히 나타난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가 명함이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리더로, 투자자로, 창조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위로받고 싶은 상처 입은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과거의 배신, 거절, 불공정했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은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만을 강화시키고 슬픔을 다시 불러들이며 치유를 늦춥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기느냐 아니면 놓아주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시는 그 과거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쉬어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아픈 순간들로 천천히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그 일을 용서하고 그 일을 저질렀거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 장면들이 하나씩 불에 타서 재로 변하고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볍고 자유로우며 평온하고 충만한 새로운 삶을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마음은 기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내면의 공간에 어떤 것이 자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5번째. 요즘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5번째는 겉보기에 축하처럼, 기쁨처럼, 열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너무 기쁠 때, 너무 슬플 때, 혹은 배고플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너무 단순한 말처럼 보이죠. 심지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휘둘려 결정하는지를 꿰뚫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삶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하였지만 점점 그것이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욕망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바로 자만입니다. 자만은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결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늘어놓고 자신의 여정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결을 위한 공유가 아니라 인정을 위한 공개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절대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주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까지도요. 그래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일수록 침묵을 지키세요. 진짜 승리는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증명됩니다. 누구에게도 성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당당하게 중심을 잃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자만심이 성공을 대신 말하게 두지 마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성공이나 계획을 나누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입이 늘기 시작하자 온 가족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에 맞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출은 점점 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불행해져 있고 빚이 생겼거나 삶이 제자리걸음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처음에 이렇게 자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 것일까? 이제 이 리스트의 5번째이자 마지막 항목을 정리하자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괜히 그것을 나누고 싶어질 때입니다. 믿으세요. 전략적 침묵은 힘입니다. 집중력은 힘입니다. 감정적 절제는 곧 진짜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5가지 이미 한 번쯤은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깊게 관찰해 보세요. 어떤 대화를 키우고 있는지, 삶과 문제, 그리고 성공에 대해 반복하고 있는 문장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 말 하나하나 뒤에 숨어있는 감정과 태도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5가지 파괴적인 말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제 메시지가 얼마나 멀리까지 닿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진심으로 기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 끌어안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말하세요. 하지만 그 말은 상처를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살아남는 것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번영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